여기는 가끔 이렇게 와서 산책하시나요? 예. 저기가 치악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예, 치악산. 이런 사실도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없을 거예요. 참 오래 했죠.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을 만나기 위해서 원주까지 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그간 많은 책을 써오신 박도 작가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현대사와 인물에 대한 글을 써오셨는데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는 6.25를 앞두고 전쟁과 사랑이라는 장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오늘 박도 작가님을 만나 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옆에 지금 박 선생님이 계신데요. 어떻게 건강하시죠? 예. 예? 덕분에. 뭐 좀 요즘 뭐 최근 뭐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책 내고 나서 좀 뭐 바쁘진 않으세요? 좀 바쁩니다. 그래요? 좋은 현상이죠.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전화로 인터뷰해서 이우 여사 관련한 에피소드를 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 작가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거는 뭐 책을 많이 좀 이렇게 봐주십사 하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 또 담겨 있죠. 그래요? 책이 일단은 화제가 돼야지 되니까. 제가 이게 아주 주제 높은 말씀인데. 예. 제가 이 책을 굉장히 공들였었고 욕심을 좀 냈습니다. 뭐 책이 아주 따끈따끈 하잖아요. 여기 있는 요 책인데요. 전쟁과 사랑입니다. 출판사는 눈빛 출판사인데요. 이 따끈따끈한 책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거는 6월 5일 날 나왔습니다. 6월 5일 날 출간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도 선생님께서 책을 지금 한두 권 낸 게 아니고 거의 50편에 달하는 책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이 지금 정확히 몇 번째 책입니까? 이게 아마 이거는 6권째인가 그렇고, 뭐, 금년에 나올 거 합하면 거의 50권 가까이 됩니다. 족이 다 제 책입니다. 책장이 뭐 거의 책장 하나가 거의 선생님이 직접 쓴 책이 그냥 이렇게 꽂혀 있는 거네요. 거의 뭐 1년에 두세 권씩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주변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변의 분들이 원래 책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독한, 그런데 지독한 고독이 수반되는 이런 작업 아닙니까? 출판업자들이 도와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이 읽어주기 때문에 특히 제가 교단에 30여 년 있었는데 제자들이 정말 고맙게 많이 사줘요. 근데 이 책 중에서 그 뭐 여러 가지 거의 50권에 달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내신 그 전쟁과 사랑이라는 책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책 후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한 편의 작품을 쓰고자 76년을 살아왔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써오셨던 다른 이 46편, 47편의 책들은 뭡니까? 물론 거기서 정성을 다했지만 저는 뭐냐 하면 이것에 각별한 애정을 느낀다라는 이런 통일러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 책이 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이 그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책을 완독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을 완독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두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읽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술술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게 좀 어떻게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궁금증도 이제 자아내고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사랑 이야기도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실 우리가 6.25 전쟁, 동족산장이 비극,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래. 실제로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게, 어디까지 그 전황이라든지, 그 정책적 결정자들의 어떤 뒷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영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제 나이가 80인데 예. 아니 뭐 교도소 가면 어때요? 아니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교도소를 왜 갑니까? 아니, 그 방공법 위반으로 예. 또 그렇게 돼야지 또 책이 유명해지더라고. 그런 이 알찬 정보와 적나라한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어서 그게 이제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끌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여기에는 북한 측 자료도 나라에 가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제가 이 작품에 용해시켰어요. 그런데 그 북한 측 자료는 북한에도 지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6.25 때 막 그냥 원시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기록이 많이 사라졌죠. 다 없어지고. 그때의 벽본이 이런 거 다 이게 이 작품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실체적인 삶과 구체적인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통해서 6.25 전쟁의 본질, 6.25 전쟁은 대체 우리한테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통찰 뭐 이런 것들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100년 후에도 제 책이 이 후세 독자들에게 읽히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때의 독자들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진실한 작품을 한국전쟁이 어느 거냐. 그래서 다행히 몇 분이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그 오마이뉴스에 그 연재했던 어떤 약속. 그죠? 그것은 이제 모은 것인데, 2013년 보니까 2013년 6월 25일, 6.25 날 첫 글을 올렸고, 그해 12월에 99회. 그래가지고 연재하셨더라고요. 마지막 그 마무리 글의 그 제목을 보니까, 숫자가 적혀 있어요. 340만 글자 한자 한자에 정성을 다 바쳐 썼다라고 이렇게 됐다고.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인데, 무엇보다 이제 그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 내용, 이 전쟁과 사랑이라는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책을 직접 사봐야 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는 또 나누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북쪽에서는 조선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6.25 전쟁이라고 그럽시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의 그 당시 중학교 4학년 학생이 그 입대를 해요. 중학교 4학년은 몇 살입니까? 한 17, 18세, 16세. 그러니까 17세 된 이 병력의 그 18세 이후로는 되는데 입대를 해가지고 전선에 배치됩니다. 또 한편 서울에서 그게 이제 김준기죠. 그 김준기고 서울에서 최순이라는 여학생이 간호적십자학교 그 서대문 내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앙대 간호 뭐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역시 그 6.25 전쟁 인민군이 추둔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또 선동을 합니다. 전순으로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 최순희가 또 지원을 해가지고 배치된 곳이 이 다부동 전선이에요. 그때가 거기가 제일 치열했거든요. 김준기는
그 지원한 것이 뭐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최순희가 지원한 것은 왜 굳이 남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학생이 왜? 그때 많이 그 약 15만 내지 40만 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그 당시에 서울에서 상당히 많네요. 그때 그 오영재 시인 같은 분도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의외성이 아니고 그 당시의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최순희가 지원하는 입대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는 기회다. 내가 이때 전공을 세우면 나도 좀 좋은 병원에 가 있지 않겠느냐. 일종의 그 이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이 전쟁을 개인적으로는 좀 활용하고 싶은 뭐 이런 것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입대를 해서 이 간호사니까 그 사수가 되고 김중기는 그야말로 위생병이니까 조수가 되고 그 밑에서 조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사랑이 싹트고 싹트고 그런데 그때 8월 16일 날인가 융단 폭격이 있어요. B19.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가고 그러니까 무슨 살고 싶어서 여자가 본능적이가 아니겠습니까? 최순희가 자기는 그러니까 남자를 꼬셔가지고 낙동강을 건너서 탈출을 합니다. 김준기를 꼬셔가지고 탈출을 하고 탈출하면서 거기에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이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딱 나오죠. 그렇게 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어. 우리 아무래도 둘이 이렇게 도망가다가는 끝까지 도망 못 간다. 헤어질 거니까 그럴 날을 대비해서 조국 해방전쟁이 끝나면 8월 15일 덕수궁 대한문에서 만나자. 그렇게 여자가 남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결국은 이 김준기가 포로 교환 때도 북을 안 가고 남해 남은 이유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최순희는 막 그냥 의정부 고등거리 가가지고 뭐 세탁업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다가 뭐 간호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요. 그럼 김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김준기는 이제 제 고향에 그 가축병원 거기에 조수로 그 양반이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양반을 모델로 소설을 쓴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게 홍길동전도 전라도 온내 가니까 홍길동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신청전도 보니까 저기 그 임진강 그쪽에 가니까 임당수가 있더라고요. 난 놀랐어. 임당수는 저기 백령도랑 그 옹진군 사이에 거기를 맞아. 임당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 소설이란 것도 전혀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그런 것지가 있다. 현실에 이제 좀 기초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전반부는 뭐 소설가의 각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해마다 그 8월 15일이면 덕수궁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기자도 알고 뭐 그 관리 알아가지고 신문에 취재가 돼가지고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 사는 최순희가 보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다행히 그때 그 최순희 남편은 월남전에 지원해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야지 또 불륜이 안 되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책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개략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또 학교 선생님이 있었다는 게 불륜을 썼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이 두 주인공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그 주변은 다 이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 전쟁의 그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이런 그 등장인물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전사들이 나오는데 이 전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겠죠? 뭐 저는 그렇게 그것을 그 취재하고 크로스 체킹하고 뭐 이런 작업도 참 고단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것도 예. 저도 그동안에 또 현대사를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뭔가 정확하게 전사를 소설의 형태로 구현된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최초로 그런 그 전사를 담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제가 말한 건 아니고 고명철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외국인 작가가 너희들은 전쟁도 겪었는데 장편으로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라고 자기가 찜찜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또 이 책은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전쟁 상황뿐만이 아니고 그 거제 포로 수용소와 두 주인공의 그 이민 문제라든지 소위 말해서 위생병인데 북쪽에서는 그 간호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간호전사들의 이 전문적인 뭐 요즘 뭐 드라마 많잖아요. 의료 드라마 많은데 그런 것처럼 그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상세히 소개가 됐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취재가 필요한 영역인데 어떻게 취재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던 건가요? 제가요. 예. 학교에 30몇 년 있었잖아요. 예. 제자들 가운데는 의사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삼성의료원에 있는 친구, 그다음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친구, 그 친구들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그 검증을 다 받은. 그럼요. 이런 거라는 거죠. 검증을 안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군요. 이 책 한 권, 소설책 한 권 낸다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네요. 그죠? 실제로 그 실체적 진실들을 다 취재해가지고 그거를 다 창조적으로 이렇게 작품에 담는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장 그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제일 어렵고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이 주인공이 평안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평양 방언. 그걸 극적으로 방언도 어떻게 그렇게 구수하게 그냥 잘 술술술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 김영배 선생이라고 나중에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방언하게 돼가야 그 양반이 감수를 해줬어. 그렇구나. 그래서 보는 발음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다 모든 걸 모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두고 쓴 작품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방언 같은 경우도 진짜 구수한 입담이 딱딱 하는 게 그게 나와야지 재미가 있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홍명희의 인격정 같은 걸 본 듯한 그런 약간 쫄깃쫄깃한 표현들이 이렇게 짝짝 나오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더가 그 한반도에 그 핵폭탄을 떨어뜨려 했다는 것을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듣긴 했었는데 여기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이런 적이 있었지. 사실 끔찍하잖아요. 그걸 이제, 그 장면을 딱 읽으면서, 내가 없었을 수도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생각이 팍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트루만 때 해직을 당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은 사고방식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이렇게 하던 거기에 남아가지고 뭐 한국민 수십만 명 죽이는 거 일도 없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핵폭탄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26개. 26개를 여기 한반도에 떨어뜨리겠다라는 한반도가 아니고 이제 저기 북쪽에. 북쪽에. 뭐 그러니까 한반도에도 한두 개는 떨어지겠지. 그럼 뭐 거기에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말입니다. 그럼 남쪽도 그냥 완전 불바다가 됐겠죠. 그렇지.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장편 소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주인공과 등장 인물들의 그 이익과 전쟁에 대한 그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서 6.25 전쟁의
본질을 통찰하는 이런 내용 또 이제 그 많이 나오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6.25 전쟁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6.25 전쟁은 예. 강대국의 땅 따먹기 노름에 놀아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 비극이다, 벌어진 것, 비극이다라는 그 이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지금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원인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미소의 땅 따먹기의 희생물이다. 희생양이다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그 남북 그 이 관계가 많이 이제 그 경색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그 할 말씀이 좀 있으실 법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봅니까? 민족의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자기 자리 예. 보전 거기에 자기 자리 보존. 결국 개인의 이득만 추구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사의 큰 흐름을 모르신 것 같아요. 국제 정치의 그 냉혹한 현실. 뭐 지금은 뭐 이념이니 뭐니 뭐 해서 삼각동맹이니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동맹관계, 혈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지만 사실 다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데 우리는 그냥 그 이 이념에 좀 볼모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통일로 갈 때 가는 길에는 이런 징검다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 장면에 그 김중기가 40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울고 껴안고 하는 대목 그런 거 정말 저도 엉엉 울면서 썼습니다. 저자가 울지 않고 독자를 어떻게 울립니까? 저도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렇게 예. 거의 뭐 이제 크라이막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맞아. 왜 우리는 짐승 맛도 못하느냐?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그렇죠. 그런 대목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가족들이 이제 만났으니까 통일이 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렇군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독자들,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현대사를 조금 편향되게 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대사를 편향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사를 어떻게 편향되게 보고 있다는 이런. 우리는 부끄러우면 무찌르자 오랑캐 밤낮 이렇게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에 너무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우익들이 이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오히려 보수 우익들은 이쪽 그 진보 쪽을 향해서 이 이념, 빨갱이, 정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더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자기 이익들,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독자들한테 마지막 홍보 말씀, 마지막 어필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못해서 했는데,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정말 분단 국민으로 정말 사람같이 좀 살자.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네. 덜짐승도 길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이게 뭐 그냥 우리 사람이 이 사람 사는 세상이냐. 예. 고향에 와서 하룻밤 자도 자고 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아픔 네. 그런 것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그러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인 것 같아. 우리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해주면 상대도 언젠가는 그렇게 너그럽게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인데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박도 작가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좀 이 책을 읽고 그 의미, 지금 말씀해주신 남북관계 문제라든지 통일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입니다. 그 박 작가님 그 오랜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마치기 전에 저도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드립니다.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도 선생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실 분은 아래 자막에 이렇게 쫙 나올 겁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 킬로 표현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도 선생님 이제 뭐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까요? 네,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시청자들, 구독자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미국으로도 보내주시고 이제까지 많은 걸 쓰게 해준 원동력은 여러분의 힘이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직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처음에 낸 책인 건가요? 이게 몇 년도에 난 책이에요? 몇 년도에 낸 책이에요? 1988년. 88년. 이 첫 책이고 지금 어쨌든 최근 책은 전쟁과 사랑인 거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책장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선생님이 낸 책들인가요? 예. 이게 지금 거의 50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다 이제 그 한국 전쟁, 미군정 3년사, 그리고 일제 강점기, 항일 유적 답사기, 민족 반역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다 그 현대사죠 우리나라. 그 현대사에 그 천착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내가 학교에 오래 있었는데 우리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수시 전형을 하는데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얘가 답이 윤봉길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조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렸구나. 그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야단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헷갈리게 가르치진 우린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 교단에서뿐만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우리 역사를 좀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대사에 대한 책을 계속 이제 집필을 하고 계신 거네요.